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39.5% 내 수준인데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48. 오늘 보니까 5월 23일 48.33인가 그러던데, 그래서 하이닉스는 51%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코스닥 시장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10%, 외국인이 떠난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팔고 떠나기 때문에 그걸 받아내야 되는데 하락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염려해서 아마 그런 것이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죠. 국채를 흡수하고 국채를 소리 쓰는 문 없이 흡수를 해서 경쟁자가 돼서 같이 사들이면 된다. 그럼 금리는 낮아진다는 거죠. 언론에 선문 안 내면 되죠. 그다음에 다른 부분의 부실은 그렇게까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대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죠. 신용만 좋은 사람만 대출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숙제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급격하게 회수해서 많은 파산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것은 파산, 금융위기를 다시 한번 발생을 시킨다. 그것은 연준이 뭐라 그러든 간에 반드시 이것을 관철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국인 비율이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높고, 외국인 금융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제주도 같은데 따로 증권거래소라든지 말을 해가지고 홍콩처럼 이원화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출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늘자 환율을 오늘자 오늘자가 1513원 거 같은데, 오늘자 맞나? 오늘 1513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는 도움이 됩니다. 수출에서 원화 가치가 좀 낮아지면 수출에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다. 달러가 많이 이게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제주도를 제가 홍콩에 10분의 1만 되더라도 돈 갖다 놓으면 그게 금융시장에 생기는 부분이에요. 돈 갖다 놓으면. 그래서 수많은 이렇게 어떤 벤처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거기다가 설계 인력들을 갖다 놔야 된다. 반도체부터. 앞으로 이게 설계 부분에 있어서 치열할지도 몰라요. 동대문 같은 데서도 반도체 이렇게 수많은 이렇게 그좀 뭐라 그럴까, 조립 반도체에서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반도체 제품이 나와야 된다. 기판이. 그래서 동대문에도 갖다 놔야 될지도 몰라요. 반도체 업종들을. 그러면 거기 대학도 거기다 연구소 차려가지고 같이 해서 하면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구매자, 수요자가 생기는 부분이라서 저는 반드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동대문 같은데 공실이 많으니까 그러자라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실이 많으니까 대신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구분 소유자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 부분을 누가 흡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구분 소유자가 있는 것을 통합을 해서 다 사들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것이죠. 좁은 데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좀 수리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513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나? 오늘자 맞나 이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1500 전일 종가가 1520원이었고요. 좀 변동은 있습니다만은 수출에는 도움이 되나? 그렇죠. 우리가 석유가스 부분을, 인공석유를 중국처럼 생산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우리나라 석유업계 이 부분도 살 길이 활로가 열리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운송비 빼고 자체적으로 인공석유를 만들어버리자는 거죠. 중국처럼.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이 이제 그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인공석유를 만들어서 시설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수입 물가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는 이 부분을, 석유 가스 올라가면 다 올라가요. 모든 물가는. 그래서 수입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커버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그 운송비 빼면은 사실상 이게 되게 우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 세계에서 다 인공석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쪽으로 해서 합성석유를 방향을 틀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계적으로는 제주도에 이렇게 어떤 금융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했을 때 한국 본토하고 제주도하고 달러를 그것도 그것도 서로 틀리게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달러가 밀려올 수 있는 장기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수출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원화시키자는 거죠. 이원화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아주 장기적인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가 지금 수많은 인구를 이렇게 어떤 포함 인구를 어떤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항만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으로의 물류를 컨테이너를 열고 또 유사시는 일본에서 이렇게 막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객도 그래서 일본이 대피처도 되고 대치진 같은데 그다음에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저기 바닷물을 식수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댐 같은 것도 수없이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걸 가두자는 거죠. 그래서 밑에 지하수가 좀 고갈되고 있는 부분을 인구수가 많을 때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식수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작업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도심교통도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지하철을 하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철 제주도가 크게 넓지는 않아서 지하철도 지하철이지만 이렇게 도심교통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겠죠. 그래서 미리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의 유치를 제주도에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기업 유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설계 업종이 들어가고 지금 동대문에도 빈 상가가 많으니까 누가 그거를 다 샀습니다. 개인 어떤 구별 소유자가 너무나 많아서 개별 소유자가 그걸 다 흡수를 해야 된다. 거기다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주를 시키자. 전 세계에서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큰 데는 제주도 가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제주도는 교육까지 학원에서 시키고 그러면 교육 수요가 상당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대문에다가 하자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돈이 생기면 나중에 저 반도체 설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학습을 좀 해봤으면 해서 네. 반도체 부분하고 패션 부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은 상상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설계를 한번 제가 보고 학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